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제작해놓고 나중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토샵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토샵 베타 앱에서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기능이 엄청나게 반향을 몰고 왔었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기능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제너레이티브 필과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요. 미드저니에서 펜 기능 있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아웃페인팅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을 크롭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이 베타 앱의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요. 크롭을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긴장이 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보통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이 Alt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네, 이렇게 정방향으로 늘려줬을 때, 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빈 공간에 원하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적어서 생성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번 AI한테 맡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트를 눌러볼게요. 어쩌면 이거 하다가 끊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옷을 입고 있네요. 원래 입고 있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이제는 여기서 이제 그냥 Shift를 누르게 되면 일정 비율로 늘어나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사방으로 퍼지진 않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크롭할 때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 활용이 있어서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하나하나씩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쪽을 한번 늘려줘 볼까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래는 지금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Shift만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이쪽에서 Shift 눌러서 더 올려버리고 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점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가보죠. 그러면 완전히 9배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네, 이미지가 생성되었고요. 정말 네, 이렇게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아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자, 이미지 크기를 보면은 지금 22,000 픽셀이 되는 겁니다. 엄청 크죠? 28,000까지 돼 있네요,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완벽한 그런 자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도비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이미지도 완성해줬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물론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적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AI한테 맡기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이 텍스트 바가 생기지 않으시는 분은 윈도우 들어가게 되면 컨텍츄얼 태스크 바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지웠다 하더라도 저걸 통해서 다시 살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만들었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 이미지였죠. 굉장히 작게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작은 이미지에서 자, 이렇게 점점 오픈되어 가죠. 공간이 오픈되어 가면서 크롭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최종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사실 뭐 10만 픽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미지만 더 만들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숨겨진 팁도 하나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AI 생성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자, 이거 가지고 뒷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뒤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Alt Shift를 눌러서 자, 이렇게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제너레이트를 눌러 주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기다려 볼게요. 이거 1024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렇게 동굴의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확대해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이런 가장자리에 해상도가 많이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해보면은 여기 중간에 해상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원본 이미지가 그렇게 큰 해상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Alt Shift를 눌러서 똑같은 비율로 늘려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속적인 동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몬스터를 한번 넣어 볼까요? 몬스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이미지가 나왔네요.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액자가 돼 버렸네요. 이게 몬스터라는 의미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걸 말고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포토 프레임이라고 해볼게요. 차라리 지금 이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포토 프레임으로 과연 이게 완성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보면은 어느 정도 포토 프레임을 만들어 줬네요. 그죠? 네,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셔츠에 프린트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오긴 했는데요. 제 의도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롬프트가 없을 때 더 잘 만들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보면 이제 점점 창조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물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네, 또 궁금해지네요. 계속. 네, 이미지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선을 좀 벗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창의성이 더 발휘가 되면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나오진 않고요. 좀 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생성하면은 또 다른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기 이제 생성됐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서 편집을 해봐도 되겠죠. 네, 좀 더 이제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는 해드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본다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사용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AI가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변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했을 경우에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복불복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고 문구가 떠서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눌러 주셔가지고 자, 점을 눌러 주십니다. 점을 눌러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제너레이트 필이 모든 그런 신체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쵸. 여기 손이 달려있고, 참,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되지만,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경고 문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을 통해서 제너레이트를 해주면 된다는 점, 요거 팁을 살짝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진짜 요즘은 한 달 안에 AI 기술들의 발전들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퍼져 나오는 AI 기술력과 그것을 응용한 것들, 그런 작품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흡수하기 위해서도 많이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거운 와중에도 기술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진 않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을 보는 그런 두 가지 견해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후자 쪽에 중심을 두는 편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사실 손 모양이 엉망이죠. AI의 손 모양은 엉망인 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의도치 않게 좀 다른 이미지가 또 이렇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재밌는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작은 기술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터트려서 크게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 보면은 희망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